한반도 핵전쟁 가능성과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디스카운트 시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자, 앞으로 정말 핵전쟁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방송을 하루 일찍 합니다. 오늘 북한 리스크, 그러니까 뭐 전쟁 리스크가 되겠죠. 예, 북한 리스크, 핵전쟁, 뭐 이런 부분 다 포괄적으로 함유될 것 같습니다. 2,500선이 붕괴되고 외인 기관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140선까지 밀려났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는 방송을 하루 일찍 하니까 어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에, 1월이 아니고 12월 작년 29일 31일 날 마지막 날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한반도에서 정말 우리가 위험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지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백두산 폭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제 방송이 이제 지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가 날 것이고, 이제 동해 쪽으로는 뭐 해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 31일 날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일본에서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7년 만에. 그래서 이 방송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나와가지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나와서 한반도에서 지금 올해 핵전쟁 발발한다는 이 살벌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성 제로입니다. 북한 정권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붕괴되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북한과 한국 같은 경우는 정전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많은 우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방 국가들과 무엇을 체결했습니까? 자동 참전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우방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다 참전합니다. 북한 정권이 1개의 북한 정권, 미국에 있어서의 여러분들 이 항공모함보다도 사실은 뭐 전투력이 약합니다. 사실 북한 정권이. 그래서 북한 정권이 만들고자 한 것이 바로 비대칭.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핵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무기로 인해서 북한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백두산 폭발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전쟁 위협에 핵 항모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 척이 지금 항공모함이 전단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하나만 해도, 항공모함 한 척만 해도 북한이 이기지 못해요. 재래식 무기로는요. 그래서 한미일 첫 해상 해상 훈련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이 정답이죠. 북한이 도발할 때는요, 몇 배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몇 배로 응징을 해야 돼요. 100배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자, 인간이란 것은 강한 사람한테 약합니다. 약한 사람한테는 또 강한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까분다, 뭐 도발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확실히 조져야 됩니다. 애매하게 대충 조져야 되는데, 글자 잘못 썼는데 확실히 조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 다음에 기어오르지 못합니다. 확실히 밟아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뭉개버리면요, 다음에 절대 도발 안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자꾸 도발합니까? 우리가 응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맨날 무슨 평화라는 이 드립을 치고 다니고, 북한은 한민족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대충 뭐 이렇게 좀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도발을 한다는 겁니다. 도발을 할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100배, 1000배로 해야지 그 다음에 도발을 절대 안 한다는 거다. 자, 평화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갖추는 거고, 그리고 응징을 할 때는 100배, 1000배로 응징을 갚아줘야지 그것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평화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도발 시에는 100배 1000배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응징을 100배 1000배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협박이 안 통하도록 시범 케이스로 한번 조져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반도의 전쟁 이런 부분보다는 더 지금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두 갈래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남한, 우리가 이제 남한이라고 하면 그렇고, 한쪽은 이제 한국이라고 볼게요. 한국. 예, 이게 자꾸 좀 안 되네. 한국이라고 볼 때는 우리가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 그 전까지 위험 요소는 무엇이었냐? 양산 단층대였습니다. 이 양산 단층대가 위험한 요소였는데, 자, 앞으로는 양산 단층대 활동은 저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다? 지구 자전축에 의해서 단층대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타납니다. 양산 단층대는 이미 한번 지나갔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굵은 선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추가령 단층대입니다. 이 굵죠? 추가령 단층대의 위험성은요, 양산 단층대의 위험성보다 10배는 더 높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산 단층대는 어떻게 돼? 단층이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령 단층대는 어떻습니까? 네, 왕숙천 단층과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지진이 나타난다면은 서울 수도권을 정면으로 관통하는 추가령 단층대의 앞으로의 모습이 변화들 때문에, 자, 한국에서의 큰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12월 31일 날 뜬금없이 지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일본 지진에 대해서 제가 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정답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되새기시기 바라고,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무엇이다? 네, 한반도의 지진, 그것이 추가령 단층대, 단층과 단층이 만나는 것, 단층이 하나끼리 만나면 상관없어요. 이게 둘이 만나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본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공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차피 한국은 복구를 할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서울 수도권으로 일극제로 몰빵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있어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입니까? 전쟁 아닙니다. 전쟁 불가능해요. 핵을 아무리 100개, 1000개, 10,000개 들고 있어도 북한 정권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비대칭 살상무기, 자, 여기서 지금 핵이죠. 핵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핵실험 지역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두산 인근을 하고 있죠. 계속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 이게 활화산이 이제 터질 준비를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백두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러싸고 있는 북한 지역 전체, 이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북한은 어떻게 돼?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한반도는 통일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핵전쟁이라든가 뭐 재래식 무기 모든 걸 포함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통일 안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여러분들 맞박을 치시기 바라고,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통일이 된다. 한반도는 통일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북한 쪽에 있는, 그리고 뭐 길림성 포함해서 네, 이거 연변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 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내려오다 보면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몇 년 지나면요. 2026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2029년까지. 그리고 부산 지역은 일본이 침몰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자본과 일본에 있는 사람들, 기업들이 부산 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거기 있는 부자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일본은 일부 지역,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부산도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엇이다? 전쟁이 아니다. 핵전쟁도 아니다.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해서 무너진다?
화산 폭발,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무너지고,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단층대 두 개가 만난다고 했죠. 추가령 단층. 이것이 지금 리스크,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여러분들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